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티 개발할 때 코드 품질하고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는 요 솔리드 원칙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솔리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5가지 기본 원칙을 나타내면서 각각의 원칙은 코드의 가독성, 재사용성, 확장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솔리드는 요 5가지 원칙의 앞 글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단일 책임 원칙, 싱글 리스폰저빌리티, 단일 책임 원칙. 그래서 클래스 모듈 함수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하며 변경 이유도 하나여야 합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사실 이해가 쉽지가 않으니까 코드로 바로 보시죠. 근데 사실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단일 책임 원칙을 따라서 만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플레이어 클래스를 만들면 당연히 이 플레이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만들겠죠. 어택, 무브, 아이들 이런 거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단일 책임 원칙을 잘 따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클래스에다가 뜬금없이 모든 게임 데이터 로드하는 이런 메서드를 넣었다고 생각해보죠. 이거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까 그 단일 책임 원칙을 조금 대입해서 말하면 플레이어 클래스는 플레이어 관련된 책임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다른 책임의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책임의 코드는 사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에다가 책임을 분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단일 책임의 원칙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번 여기를 보시죠. 동일한데 플레이어 클래스가 있는데 얘네들 내부 구현을 해보니까 전체가 클래스가 한 1000줄 정도 돼요. 그리고 각각 메서드가 예를 들어 한 300줄씩 된다고 해보죠. 그래서 1000줄이나 돼요. 그러면 단일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이 플레이어 클래스가 각각의 이런 책임들, 플레이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잘 구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길죠, 코드가. 1000줄이나 된다고 하면은 너무 길어요. 이럴 때는 여기서 또 책임을 분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개발자마다 어느 정도일 때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찌되었건 코드가 길면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분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리하냐면 이렇게 통짜 있는 걸 이 내부에 300줄씩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이 어택을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 주시고요. 이 무브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존 코드를 수정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의 뺀 클래스들 이렇게 각각 뺀 클래스들을 얘가 이런 식으로 들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의존하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각각 이렇게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내부에 각각 이런 식으로 메서드가 있을 테니까 실질적인 구현은 여기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이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면 코드가 상당히 좀 간결해졌죠. 이렇게 그 단일 책임의 원칙을 지켜주시면서 코드를 분리를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상당히 좋아져요. 근데 그 단일 책임의 원칙은 이렇게 클래스 단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메서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보여드리면 요걸 한번 보시죠. 요 메서드는 지금 요 불인형을 요 불값을 매개 변수로 받고 있어요. 요거를 매개 변수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메서드 자체가 책임이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2개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아주 짧은 코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내용들이 점점 길어지고 기능이 추가가 되고 하다 보면 이 함수 자체가 이 메서드 자체가 목적도 살짝 불분명해질 수 있고, 왜냐면
하나의 메서드가 두 개의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 보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일 책임 원칙은 클래스 뿐만이 아니고 메서드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메서드로 두 개를 책임지기보단 그냥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대체로 좋아요. 뭐 무조건은 아닌데 이 내부의 코드가 더 이상 바뀔 리도 없고 정말 단순한 코드다 하면 이렇게 짜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코드가 결국엔 수정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점 길어지고 하다 보면 고작 메서드 하나인데 되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내부가. 그래서 이런 코드는 지양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의존성 주입,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존 시간에 배웠던 의존성 주입. 이 의존성 주입도 결국에는 이 객체가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내용들을 외부에서 제공받기 때문에 이 의존성 주입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단일 책임 원칙을 지켜지게 돼요. 이 코드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추가적으로 코드가 변경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 플레이어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되게 깔끔하죠. 책임이. 이전에 코드 보시면 그러니까 의존성 주입을 대입하지 않은 의존성 주입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코드의 흐름으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어 어택이 뭐 종류가 많아지면 스위치문을 넣어서 위넘 넣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러면은 요거 자체가 이미 단일 책임의 원칙을 많이 깨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 플레이어 클래스가 어찌되었건 플레이어 관련된 걸 들고 있으니까 맞지 않냐 하겠지만, 이렇게 구현하는 순간 이미 저는 코드가 지금 되게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 복잡해졌는데 점점 더 복잡해질 거예요, 사실. 지금 이거는 그냥 로그 하나를 찍었지만 요런 거를 하나하나 구현하는 것 자체도 코드가 꽤 길겠죠. 근데 저번에 배웠던 의존성 주입은 코드도 상당히 깔끔해지고 이 내부의 코드가 더 이상 변경될 일도 없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코드들도 이런 식으로 다 깔끔하죠. 그러니까 단일 책임 원칙을 잘 지키게 됩니다. 그 의존성 주입은 이전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내용을 모르시면은 그거부터 보고 오셔야 돼요. 저희 강의의 이제 시작을 그걸로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많은 내용이 그 부분에서부터 파생될 거라 더 이상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건 꼭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방 폐쇄 원칙. 소프트웨어 요소는 확장에는 열려 있어야 되지만 수정에는 닫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좀 어렵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즉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가능해야 합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계속 이전 시간에 했던 말이고 방금도 했던 말이죠. 한번 코드로 보시죠. 결국엔 요 코드에서 만약에 요 코드에서 저희가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된다고 보죠. 요 코드에서 우리가 크리티컬 어택이라는 기능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추가했으니까 메서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넘으로 어택 타입 하나 더 크리티컬 어택이라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택 할 때 스위치 케이스에서 마지막에 여기 크리티컬 어택 하면 요 크리티컬 어택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이런 식으로 짤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미 뭔가 기능을 하나를 기능을 추가를 하니까 원본 코드가 수정이 여러 개 일어났죠. 인원부터 원본 코드까지 기능까지 여기다가 하나에 다 넣어버리니까 엄청나게 수정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거 자체가 이미 이 개방 폐쇄 원칙을 어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가능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 얘기가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정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는 그 부분인 거예요. 기존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또 뭔가를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했던 방식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기존 코드를 수정이 들어갔죠. 이거 자체가 이미 개방 폐쇄 원칙을 어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결국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DI, 의존성 주입 개념을 이용하면 간단하겠죠. 먼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줘야겠죠. 보시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해당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아까의 그 크리티컬 어택 기능을 클래스로 외부로 빼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클래스를 다시 이런 식으로 해당 아까 만든 인터페이스를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방법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찌되었건 이 어택 메서드는 인터페이스가 구현한 어택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입해 주는 건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 어택을 내가 원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셋해서 주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는 이미 DI를 알고 계시다는 가정을 제가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설명을 얼렁뚱땅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엔 개방 폐쇄 원칙도 이전에 배웠던 그 DI, 그 의존성 주입의 개념을 적용하신다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개방 폐쇄 원칙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 주입은 이제 새로운 기능이 계속 추가돼도 이 해당 클래스, 원본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요. 따라서 확장에는 열려 있죠. 계속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수정에는 닫혀 있죠. 기능을 추가할 수 있지만 수정, 원본 코드는 손을 안 대도 되기 때문에 수정에는 닫혀 있다. 그래서 의존성 주입은 개방 폐쇄 원칙을 잘 지키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코프 치안 원칙.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속 구조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만 보면 또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뭐지? 자식 클래스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근데 코드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보죠. 부모 클래스고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갖고 있어야 될 기본 기능인 어택, 무브, 아이들 이 세 가지의 메소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모 클래스니까 자식 클래스가 상속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겠죠. 캐릭터 클래스를 상속받은 플레이어 클래스가 당연히 어택, 무브, 아이들 요거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 쉽죠. 근데 만약에 사실 이 캐릭터라는 부모 클래스는 플레이어도 될 수 있지만 플레이어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캐릭터가 범주가 더 크기 때문에 NPC도 사실 이 캐릭터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겠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 사실 무브나 아이들은 뭐 NPC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어택 기능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NPC는 일반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NPC는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캐릭터라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순간 이게 상속이 받아지는 거죠. 필요 없는 기능도 내가 안 쓰더라도 이미 상속이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랑 플레이어의 관계는 리스코프 치안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건데 이 캐릭터랑 캐릭터 클래스랑 NPC 클래스의 관계는 이 리스코프 치안 원칙을 잘 못 지키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당 메소드를 다 사용할 수 있죠. 근데 NPC는 캐릭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NPC는 이 어택, 이 메소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NPC가 이 어택 메소드가 필요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코프 치안 원칙을 어기게 돼요. 요거 자체로. 그럼 요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사실 뭐 아주 간단합니다. 애초에 애초에 그 캐릭터 클래스에서 어택을 빼버리는 거죠. 빼고 그 다음에 NPC가 상속을 받으면 당연히 어택은 없으니까 NPC도 문제가 없겠죠. 플레이어는 무브랑 아이들은 상속받아서 쓰고
어택은 자기가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 너무 쉬운 얘기니까 이건 바로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코드랑 동일하죠? 아까 코드랑 동일한데 플레이어가 아니고 또 이제 몬스터도 사실 캐릭터를 상속받았다고 쳐보죠. 그럼 당연히 몬스터도 모브랑 아이들은 요 상속받은 요 내용으로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요 어택 같은 경우엔 플레이어처럼 따로 구현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얘도 리스코프 치안 원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중복 코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플레이어가 어택하는 거랑 몬스터가 어택하는 거랑 뭔가 내부적으로 코드가 좀 다르면 중복 코드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 내부 구현 방식이 비슷하다면 그 코드가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복 코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의존성 주입을 이용하면 쉽겠죠. 결국에는 의존성을, 이런 어택 같은 경우엔 내부적으로 뭐 기본 공격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겸사겸사 의존성 주입으로 또 해결하면 편할 거예요. 결국엔 계속 제가 보여드리지만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기능을 구현하고 이제 클래스를, 원본 코드를 살짝 바꿔주면 돼요. 의존성 주입을 받을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쪽도 동일하겠죠. 의존성 주입 받을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준 다음에 실제로 어디선가 의존성 주입을 해주면 이제 의존성 주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연스럽게 의존성 주입이 돼서 중복 코드 문제가 해결이 됐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외부에 요거 하나, 기능 구현한 거 요거 하나를 이용해서 얘도 쓰고 플레이어도 쓰고 몬스터도 쓰니까요. 이러면 그 리스코프 치안 원칙을 적용할 때 중복 코드가 발생할 경우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특정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터페이스는 범용 인터페이스보다 더 유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메서드에 의존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작게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로 보면 좀 어렵죠. 결국에는 인터페이스를 작게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코드로 보면 캐릭터는 어택하고 모브랑 아이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역시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이런 식으로 어택, 모브, 아이들을 구현했어요. 당연히 좋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NPC는 어택이 필요 없을 수가 있겠죠. 모브랑 아이들은 있어도 어택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이 해당 아이 캐릭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비어있는 메서드라도 구현을 해놔야 돼요. 구현해야 되는 원인이 이 인터페이스가 한 번에 여러 가지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간단하게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갖고 있지 말고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라. 인터페이스를 최소한으로 분리를 해놔라 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분리를 해요. 이렇게 분리를 하면 플레이어 같은 경우엔 어택이 필요하고 모브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구조겠죠. NPC는 마찬가지로 모브랑 아이들은 필요하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아이 어택은 어택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상속을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구조가 참 좋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사실 엄청 간단해요. 인터페이스를 한 번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작게 적당히 작게 해서 딱 이런 식으로 필요한 기능만 작게 해서 구현을 할 수 있게 하면 코드 가독성도 좋고 유지 보수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존성 역전 원칙, 디펜시브 인버션이라고 하죠. 고수준의 모듈은 저수준의 모듈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두 모듈 모두 추상에 의존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린지 모르겠죠. 이를 통해 시스템의 유연성과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가,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정의가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만 딱 보면 이제 내용을 알고 보면 쉬운데 이 정의를 보면 항상 어려워요.
근데 이 고수준의 모듈은 쉽게 말하면 메인 코드예요. 우리 계속 아까 전에 했던 뭐 플레이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저수준의 모듈은 플레이어에서 직접 구현한 무슨 어택 메서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스템 메인 코드고 얘는 세부적인 구현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되었건 이 두 모듈은 추상화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결국엔 메인 고수준의 모듈, 메인 시스템 고수준의 모듈, 메인 코드는 결국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플레이어의 어택 메서드는 지금 메인 코드인 거죠. 근데 저수준 모듈은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세부 구현 코드예요. 이게 고수준이라면 실질적으로 기능을 구현한 코드들은 얘네들인 거죠.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있죠. 실질적으로 스위치 해가지고선 내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의존성 역전의 원칙은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연결하지 말라 이거예요. 의존성을 이렇게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의존성을 역전하라. 추상화에 의존해야 된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의존성 주입 그거 자체가 이 의존성 역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요 단일 책임 원칙도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 의존성 주입 말씀드렸고요. 요 개방 폐쇄 원칙 요것도 의존성 주입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요 리스코프 치환 원칙 요것도 살짝 말씀드렸죠. 요건 살짝 조금 억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렸고요. 인터페이스는 뭐 요거는 인터페이스 분류 원칙은 요건 좀 관계가 좀 적어서 요건 말씀 안 드렸고 얘는 얘 자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그 방법 자체가 의존성 주입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게 이 5개 중에 최소한 3개는 되고 의존성 주입이 최소한 요거 3개는 되고 얘도 뭐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솔리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그 의존성 주입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요 솔리드 원칙을 대체로 잘 지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솔리드 원칙은 이론적으로는 요렇고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선 실제로 의존성 주입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지 요 솔리드 원칙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이번 시간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